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신경망 인공지능을 복잡한 수학 공식 없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습에 관하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신경망은 신경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는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연이어 인접한 신경세포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비교적 단순한 작동 원리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신경세포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겹겹이 층이 쌓이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연결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는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연결이고요.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신경망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신경망은 이러한 연결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을 쌓고 거기에 따라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신경망은 필요 없는 연결은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하고 필요한 연결은 더욱더 강화시켜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보다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과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판단과 반응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학습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험과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판단과 반응 능력이 향상되는 학습은 신경망의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경망을 딥 러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신경망이 여러 개의 층이 쌓인 딥 스트럭처라는 의미와 학습을 한다는 러닝 두 가지 중요한 신경망의 성질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신경망이 학습해야 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특성이고 또 하나는 분류 구분 과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TV에 신호가 끊겼을 때 나타나는 화이트 노이즈 화면인데요. 아무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점들이 무작위하게 흩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아무런 패턴이나 구조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자극들은 그렇지 않지요. 글자도 그것이 아라비아 숫자든 알파벳이든 한글이든 점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패턴과 구조가 있어서 조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학습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해내는 일입니다. 신경망이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는 기본 원리는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함께 반응한 뉴런들, fire together 했던 뉴런들은 wire together, 같이 연결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데이터의 특성 추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구리가 한 마리 있고요. 그 앞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눈에는 여러 시각 뉴런들이 있을 텐데 각 뉴런들은 파리가 만약 그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은 혀를 자극하는 연결로 이어져서 결국 개구리는 파리를 봤을 때 혀를 내밀어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의 세계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점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각 세포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오프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오프셀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영어 알파벳을 노출시킬 텐데요. 여러분은 특히 상단에 있는 세 뉴런에 주의를 집중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E자가 노출됐을 때 상단에 있는 세 뉴런은 모두 검은 점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글자가 사라지면 반응도 사라지고, 다시 F자가 노출되었을 때 세 뉴런은 역시 함께 반응을 하게 됩니다. fire together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글자가 사라지면 반응도 사라지고, 또 T자 같은 것이 노출되었을 때 역시 세 개는 fire together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세 뉴런은 함께 fire together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세 뉴런들이 함께 fire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각각은 점이 나타났나 나타나지 않았나를 반응하는 뉴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런들이 연이어 같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점이 아니라 선, 그 중에서도 수평선이 나타났다는 의미죠. 즉, 함께 반응하는 뉴런들을 묶음으로써 점이라는 낮은 수준에서의 데이터 특성이 이제는 선이라는 한 차원 높은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는 신경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실제로 1970년에 블레이크 모어와 쿠퍼라는 두 영국 학자는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이 실제로 수평선, 수직선과 같은 단순한 데이터의 특성도 학습을 통해서 형성됨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In these experiments, we regulate the visual environment by keeping kittens in complete darkness from birth, bringing them out for periods of controlled visual experience inside special cylindrical chambers. Here, a kitten is being exposed to an environment consisting entirely of horizontal stripes, and it wears a ruff to prevent it seeing its own body. Watch the way that it responds to a shaking horizontal stick. The kitten can see it. But if the stick is made vertical, the kitten no longer reacts to it.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에 의하여 데이터 특성을 추출하는 신경망은 매우 흥미로운 성질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잘못하여 구멍이 뚫려서 중간에 허연 점이 생겨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 자에 아까 말씀드린 세 뉴런을 노출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뉴런과 세 번째 뉴런은 검은 점 위에 거의 놓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강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뉴런은 거의 흰 점 위에 올려 있기 때문에 반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상위 뉴런, 즉 수평선을 나타냈던 뉴런은 아까처럼 세 뉴런이 다 반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우 강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개 중에 2개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미약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즉, 굳이 해석하자면은 3개가 모두 반응을 했을 때는 확실히 수평선이라는 인식을 했지만은 이제는 아마도 수평선인 것 같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신경망은 어느 정도 비슷한 추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fuzzy logic이죠.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아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ault tolerant한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수평선이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훼손되어도 수평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화를 잘 하는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처럼 fuzzy하고 fault tolerant하고 일반화를 잘 하는 특성은 신경망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점에서 선을 수출했던 신경망은 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복잡한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인식하는 신경망의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한 선을 추출하는 신경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다음 층에서는 눈이나 코와 같은 특성을 추출하는 신경층을 이루고요. 한층 더 올라가면 얼굴 전체에 어떤 특징을 추출해내는 그런 신경층을 이루게 됩니다. 신경망이 학습해야 되는 두 번째 과제는 분류 구분 과제입니다. 여기 신경망 학습에 많이 쓰는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으로 쓴 숫자 글자를 알아보는 신경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예를 들어서 7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7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망은 이 조금씩 다른 형태를 7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그룹화시켜야 됩니다.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작업에서 각각의 개의 모양은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이것을 개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죠. 여러 수가 있지만은 그 수 중에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와 그렇지 않은 수를 구분을 해야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경망이 분류 구분을 하는 기본 원리는 시행착오입니다. Trial and error죠. 즉, 개별 연결을 조금씩 변화시켜 보았을 때 신경망 전체적으로 결과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보고 연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로 들었던 원시 생명체의 경우 먹이를 위해서는 수면 가까이 가는 것이 유리했지만 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는 자외선이 세포 분열을 방해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꼬리도 멈춰야 하는, 그래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을 어떻게 할지는 이 원시 생명체가 경험을 통해서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를 플러스 쪽으로 연결시키면 수면 위로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먹이가 많아져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이 원시 생명체는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를
플러스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연결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연결 결과로 수면에 가까이 감으로써 세포 분열이 안 되어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이제는 그 연결을 점점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신호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향하는 연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피하는 연결을 할 것인지는 결국 각각의 연결을 변화시켜 봐서 트는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연결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원시 생명체의 경우에는 연결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간단했지만은 이제는 연결을 변화시켜 봐야 되는 경우가 4경우나 있어서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씩 변화시켜 봤을 때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그 방향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층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연결을 변화시켜 봤을 때 전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봐서 연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시켜 봐야 되는 연결의 수는 훨씬 많아져서 계산이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시행착오라는 룰이 매우 원시적인 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경망을 항상 최선의 길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신경망 학습에서 시행착오를 마치 산에서 등산가가 하산하는 것 과정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합니다. 날이 아주 밝은 날이면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등산가는 문제없이 산을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경망이 너무나 복잡해서 마치 이것이 깜깜한 밤에 산을 내려오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등산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발을 한 발 내밀어 보고 만약 내리막이면 걸어 내려가고 한 발 디뎌봤는데 오르막이 되면은 멈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등산가가 오른쪽 방향으로 길을 들였으면 쉽게 산을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반대 방향으로 발을 내디디게 되면 등산가는 내려오다가 아직 산을 다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디뎌 봤을 때 이제는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산을 다 내려왔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여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신경망 학습은 시행착오라는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에이미스 룸이라고 해서요. 일부러 착시를 유도하는 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의 높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천장 높이는 낮게 되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의 천장 높이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시각 정보는 점점 크기가 작아질 테니까
결국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이 두 천장이 동일 거리상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장 높이를 배경으로 삼아서 사람의 크기를 판단하는 우리의 뇌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적인 신경망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류가 없지만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신경망을 흉내낸 신경망 AI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테슬라 자율운행차가 트레일러의 하얀 면을 하늘과 구분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도 그러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망이 학습하는 두 가지 과제, 데이터의 특성과 분류 구분 과제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 특성이 잘 추출되면 분류 구분 작업도 잘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분류 구분 작업의 목적에 따라서 추출되는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신경망에서 그 분류 작업의 기준이 얼굴이냐, 자동차냐, 코끼리냐, 의자냐에 따라서 추출되는 데이터의 특성이 얼굴의 경우에는 단순한 선을 모아서 눈이나 코와 같은 특징을 추출하는 신경망이 형성이 되고요. 자동차의 경우는 그릴의 모양이나 바퀴 모양에 집중을 하게 되는 신경망. 코끼리의 경우는 상하 모양, 의자의 경우에는 등받이나 손거리 모양에 집중을 하는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화석을 찾아내는 전문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히 굴러다니는 돌 조각처럼 보이는 것도 보고 금방 그것이 중요한 화석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경망은 신경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을 되어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햇빛 또는 소리와 같은 외부 자극이 충분히 강하면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고, 연이어 인접한 다른 신경세포에 전기화학적 신호를 보내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단순한 작동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뉴런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층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연결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는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연결인데요. 신경망은 바로 그 연결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을 익히고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신경망은 필요하지 않은 연결은 점점 약화시키거나 없애고, 필요한 연결은 점점 더 강화시킴으로써 종국에는 판단과 반응이 보다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즉,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학습의 기본 원리는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혹은 trial and error라는 비교적 단순한 원칙에 의하여 조절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